전 지금부터 모두가 아는 뻔한 소리를 할 겁니다. 개뻔한 소리 하네 생각하시면서도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시겠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뻔해서. 아침에 눈이 떠지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라. 책을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어라. 광합성을 위해 하루 5분씩 나가서 걸어라. 이 모든 게 하루 5분밖에 안 걸리는 일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다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매일 죽고 싶다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뻔하고 좋은 말들에서 최대한 도망쳤고 매일 누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시작에 2분 루틴을 바꾸고 그걸 30일 반복하자 제 삶은 놀랍게 변했어요.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신가요? 앞으로는 내 삶에 좋은 날이 없을 것 같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루 2분 동안 뭘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책상에 앉으세요.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시작하는 뇌의 영역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생각보다 움직임의 신호를 먼저 인식하는데요. 생각이 정리된 다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먼저 움직여서 뇌가 깨어난다는 것이죠. 습관의 힘 책의 저자 찰스 두이그에 따르면 습관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신호, 루틴, 보상.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책상에 앉는다는 1번 신호의 요소를 활용하는 겁니다. 졸린 상태여도 괜찮아요. 이미 책상에 앉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주도권을 찾은 겁니다. 정신이 또렷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상태예요. 의식은 덜 깨어나고 무의식의 상태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치트키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감사일기 2개만 적으세요. 습관의 3요소 두 번째, 반복 행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뇌의 편도체라는 위험 감지 장치 활동이 줄어들고 세상을 위협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안전하다고 인식되어야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감사일기로 세상을 안전한 곳이라고 인식해야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든 시행착오를 겪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감사는 긍정 사고방식을 훈련시켜주기도 하지만 신경계 자체를 재배열하는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이제 감사일기 1개 적는데 10초밖에 안 걸려요.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괴로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감사한 게 없는데 이걸 왜 적어야 하지? 처음엔 화도 났었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 있을 때 키우는 고양이가 그 노트에 앉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작은 생명체가 내 앞에 앉아있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감사일기는 반려묘가 건강히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였습니다. 세 번째, 책에서 한 줄만 찾으세요. 저는 책을 아무데나 펼쳐서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문장 1개만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필사해요. 지금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 한 문장이 바로 내 마음 상태를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우린 그걸 찾는 겁니다. 부의 해답이라는 책 안에 RAS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RAS는 뇌 속 정보 필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는 매초 엄청난 정보를 받는데 의식적으로 처리 가능한 건 40개에서 50개 정도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인식하도록 자동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만 보이고 빨간 옷을 사고 싶으면 빨간 옷 입은 사람들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RAS 때문입니다. 눈에 들어온 문장 하나가 나를 위로해주는 말일 수도, 내 고민을 해결해주는 힌트가 될 수도, 아님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이라서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장인 겁니다. 하루 1개의 문장을 찾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1개의 문장들이 모이고 모여 내 삶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문장씩 마음속에 넣은 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하루 1개씩 4년 동안 쌓이면 약 1400개의 문장이 제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습관의 힘 책에서 나온 습관의 3요소. 신호, 루틴, 보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알람 소리를 신호로 받아들여서 일어나고 책상에 앉은 다음 감사일기 2개 쓰기와 책 안에 눈에 띄는 구절 1개 찾기를 반복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 보상까지 마무리를 해야 완벽하게 루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커피를 매우 좋아해서 이 행동들을 하고 나면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보상 행동만으로도 습관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2분 만에 미루는 습관이 사라진다 라는 제목이 누군가에겐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루틴들로 죽어가는 제 삶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30일 만에요. 익숙하지 않은 행동으로 노력하는 2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예전에 복싱을 배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
종이 땡 하고 울리면 샌드백 치기를 시작하고 종이 땡 울리면 쉬면 된다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쉬고 있을 땐 종소리가 빨리빨리 치길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샌드백 치기를 시작하니 왜 그렇게 종이 안 치는지 2분이 20분처럼 느껴졌어요. 이처럼 여러분도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는 익숙해지면 2분도 안 걸릴 일이에요. 저는 이 작은 루틴들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점점 줄이게 되었고 이제는 약 없이도 잘 지냅니다. 가끔 체력이 떨어져서 재발하는 때가 오더라도 약을 다시 먹는 게 아니라 헬스장으로 달려갑니다. 계획한 일들을 하루 이틀 못하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다시 평소대로 루틴을 행합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어딘가에 얽매여 제 삶을 다른 사람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며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닌 제 하루는 제가 계획하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미래는 점점 기대감으로 차오르게 되었고 성공이라는 건 다른 사람 삶에만 일어나는 허상일 줄 알았는데 제 삶에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가 척 클로스는 영감이 떠오를 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고 프로는 그저 시간이 되면 작업에 착수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해야지. 체력이 올라오면 해야지. 그런 생각들은 아마추어 같은 생각입니다. 그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틴을 해나가는 사람이 진짜 프로인 거죠. 여러분은 아마추어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프로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 차이는 습관을 유지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을까요?